안녕하세요. 새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 한글은 언제부터 배울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많은 질문이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찾아봐도 요거에 대한 답변들이 많아요. 강의하시는 분마다 답변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어디서 제작을 했냐에 따라서 또 답이 또 다 틀려요. 일단은 뭐 결론이 급하신 분이 있어서 답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 7세 이후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전에 준비 작업은 만 6세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더 원하시는 분은 밑에 제가 댓글란에다가 다른 채널에 그 강의 굉장히 쏙쏙 들어오게 또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랑 바로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찾아보다가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분 거랑 이렇게 좀 병행해서 제가 해서 같이 연동을 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제가 댓글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만 7세 넘으신 부모님들은 뭐 제 강의 다 끝까지 듣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지금 바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 7세 이전 부모님들은 강의 내용이 첫 번째, 어떻게 해서 한글을 읽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한글을 일찍 배우면은 뭐가 나쁜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글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하는 거는 역시 또 뇌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은 1살 때 모국어라는 개념을 배워요. 항상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 모국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언어들을 그 위에 쌓여. 그러니까 만약에 3살 정도의 아이들이 뭐 영어를 배운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국어를 밑바탕을 한 상태에서 얘랑 붙어 가지고 위에 쌓여요, 다른 나라 언어가. 모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 언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제대로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간혹 가다가 모국어를 다 배우고 외국을 갔는데 오래 있다 보면은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애들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게 점점 커져 버리면은 모국어를 밀어내 버려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가 모국어가 되고 실제 모국어가 서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항상 모국어가 제대로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를 배운 다음에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뭐 딴 걸 배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도 배워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0세부터 만 7세 전까지는 우뇌가 성장을 해요. 우뇌에서 생각하는 능력, 창의성, 사회성,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특히 생각하고 창의성 능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시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배운 것들,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을 우뇌를 확 올려가지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딱 태어나서 6년에서 7년간, 만 7세 이후니까 6년으로 보는 게 좋겠죠? 만 6년간 이런 정보만 받아들이고 좌측 내에서는 뭐만 해요? 말만 할 수 있게 해줘요. 말만. 상대방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만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능력, 논리, 분석,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한 거에 대해서 실천,
이 글씨라는 것 자체도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기호를 해독하는 능력, 이게 좌뇌에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통글자들, 그동안 배워왔던 거를 나중에 좌측 내에서 이 해독 능력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문법에 관련된 것도 좌측 내에 있어요. 이 문법에 관련된 내에서 이 가라는 글자를 기억하고 아랑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좌측 내에 있어요. 이 좌측 내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이 통글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자 해독을 못 해요. 통글자는 통글자 나름대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쓸 수 있는 게 이 좌측 내에 이 문법에 관련된 이 뇌가 활성화가 돼야 아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 만 7세 이후에 가능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요전 강의에서 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참고할 수 있어요. 이 지능은 어머니한테 와요. 가끔 가다가 어머니 지능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일찍 깨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책을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부모가 안 읽어줘. 그러면은 아이가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깨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지만은 너무 일찍 깨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찍이라는 시점이 뭐 3살이나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창의성 교육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면 더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애매한 나이대가 5살, 6살이에요. 5살, 6살에 깨뜨려 버리면은 아이가 창의성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요거, 이 뇌에 대해서 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좌측뇌와 우측뇌 측두 옆 뒷부분에 보면은 해마라고 있어요. 기억 저장 장치인데, 본인이 배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측에 있는 장기 기억 장치를 넘겨가지고 전두엽에 대뇌 피질로 옮겨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할게요.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우주라는 거는 알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뭐 날아다닐 것 같고, 또 책에서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있고, 뭐 사람들 우주복 입고 날아다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니야, 우주에는 뭐 별만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다 대고 거기 뭐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뭐가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 상상력을 막 자극해 주면은 아이들 상상에 관련된 뇌가 점점 활성화가 돼요. 그게 만 6세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일찍 한글을 깨쳐버리면은 일찍 책을 보게 돼요. 근데 책을 이 과학에 관련 책이나 막 이런 거를 좋아하게 돼버리면은 실제를 알아버려요. 우주에는 그런 건 없고 행성만 있고 태양이 있고 막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해마에서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치환을 해버려요. 그런 거 없어. 날아다니는 뭐 우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주에는 행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깜깜한 암흑세계야 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기존에 상상했던 그런 정보들을 싹 다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한참 상상력을 자극할 그 나이에 팩트 정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7세 이전에 한글을 배우는 게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상력을 자극할 나이에 상상력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도 그렇고, 이 조기 교육이나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모국어를 읽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이들 창의성을 저하시키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못 가르치게 해요. 7세 이전에는. 7세 이후에나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객관식에 관련된 거 따로, 또 주관식에 관련된 거 따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리고 중학교 정도 넘어야 첫 번째 아이 성적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 창의성 교육? 그런 거를 잘 시켜요.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나라들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교사들 자체가 이런 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고, 암기식 교육, 이런 거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고,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이 너무 활발히 돼 있어서, 오히려 7살에 한글을 뗀다 그러면은, 아우, 자기네 아들은 왜 이렇게 느려? 자기네 딸은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5살에 이미 떼었어.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5살, 6살에 한글 띄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죠. 학과 공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조기 교육을 하려면은, 아이들을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로 키울 건지 아니면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키울 건지 이거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이들 한글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이 한글 공부를 일찍 시키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문제점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책을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을 해서 밖에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어울릴 시간에 책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따라서 창의성 능력이 떨어져요. 학교에 가면 주관식 문제 못 풀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많이 보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이런 거를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해요. 왜? 본인이 원하는 정보, 내가 어떤 걸 알고 싶어 꺼내서 책 보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부모가 아이한테 책을 안 읽어주게 돼요. 이게 부모가 7세 이전, 7세 때 애들도 읽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7세 이전에 부모님이 아이한테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 EQ 발달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EQ 향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빠른 시간 안에 한글을 읽는 거 저는 그리 권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7살이 넘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 7세라고. 그래서 7살이 넘으면은 자동으로 탁탁탁탁탁 풀리는데 그거를 미리 하겠다고 하기 싫은 애들 억지로 막 시키잖아요. 오히려 학습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7살이면 자동으로 뛸 거를 못 떼요. 학습 장애가 일어나서. 또 그렇게 스트레스 주다 보면 학교에 가서도 학교 공부를 못 해요. 집중력 저하가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너무 억지로 시키지 말고 그냥 그림 글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통 글자를 많이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좌측 내에서 이 나중에 글씨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문자 해독 능력이 돼버리면은 그동안 배웠던 운해에서 배웠던 그 많은 정보들이 하루아침에 좌뇌에 들어와가지고 얘는 하는 법만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자아모음으로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배워왔던 거를. 그래버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못 읽었던 애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읽게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절대 조바심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아이가 오히려 늦어버리면은 그 시간에 창의성 교육을 조금 더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 더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세 때도 아이가 한글을 못 읽는다? 그러면 아이가 아직까지 창의성을 발달할 수 있는 뇌가 아직 활성화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조기 교육이 막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학교 가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절대 조바심 내고 아이한테 강제로 시키시면은 학교 갈 때까지 한글을 못 띄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만 7세 전후로 해가지고 아이가 한글을 띨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만 6세부터 통글자를 많이 보여주다 보면은 7세가 넘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고 책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많이 책을 읽어주는 거 많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 7세 이후고 준비는 만 6세 이후부터 통글자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 6세 이후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뭐 만 7세가 넘어서 아니면 만 6세가 넘어서 아이들을 뭐부터 가르친다, 그 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적정 시기가 만 7세 이후라는 거, 그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는 그분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강의 끝내고요. 일단 옆에 집 아이가 빨리 한글을 배웠다고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 아이를 창의성 있는 아이로 키울 건지 아니면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울 건지, 그거는 부모가 잘 선택을 하셔서, 우리 아이는 뭐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는 애로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일찍 한글을 뭐 강제로라도 터득을 시키시고, 권장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미 깨우친 아이들은, 그러니까 5살이나 7살 이전에 깨우친 아이들은 창의성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부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 좀 궁금증이 풀렸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전 강의에서도 했듯이, 저는 어떤 것에서 원인을 밝히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강의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법은 제가 강의마다 괜찮은 강의가 있으면 연동을 시켜 놓을 테니까는 거기서 참조를 하세요. 그 이유 부분은 요 정도로 강의 마치고, 또 길어졌는데 어차피 제가 강의들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 원하시면은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거의 끝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억지로 막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는 끝까지 다 보실 분은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강의가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앞으로 강의할 것은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 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원인을 많이 밝히는 그런 강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강의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